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정보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가연이라고 해요. 반갑습니다. 제가 얼굴에 왜 이런 걸 쓰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여러 가지 이야기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가면을 쓰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좀 폭로할 만한, 깜짝 놀랄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을 조금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진짜 무섭잖아요. 그 영상 봤어요,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거, 작가님?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중국에 갔다 왔는데 이렇게 숨기는 것처럼 이런 결혼정보 회사에 온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든 거를 밝히고 당당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건데, 꼭 자기의 어떤 단점이라든가 마이너스 될 만한 것을 좀 숨기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사실 결혼정보 회사에 오는 이유는 소개팅으로도 솔직히 우리 이성 만날 수 있고요, 동호회 가서도 이성 만날 수 있고, 길거리 가서도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거나 여자가 있으면 번호 그냥 물어봐서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싸다면 비싼 가입비를 주고 굳이 결혼정보에 오는 이유는 어쨌든 신원 인증이 철저한 상대를 만나기 위해서 저희가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굳이 숨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으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썰들을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학력을 속였다가 들키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자기 연세대 나왔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쪽 원주 캠퍼스라든가 고려대를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사이버대를 나왔다라든가, 대학 졸업을 했다라고 했는데 학점은행제라든가,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좀 부풀려 얘기를 하는 거죠. 학력 같은 경우도 그런 졸업 증명서를 떼요. 그래서 떼려고 아무리 이거를 조회를 해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김땡땡 씨가 계속. 그래가지고 아무리 조회를 해도 안 나온다. 그럼 끝까지 계속 우겨요. 그래서 아니다, 자기 맞다, 몇 학번이고 무슨 학과에 자기가 뭐가 나왔다,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거기 사무처에도 전화해보고 입학처에도 전화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해도 아무리 그런 사람은 없대요. 그래서 없어가지고 다시 또 연락을 해가지고 김땡땡님 없다고 하시는데 이게 좀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서야 제가 사실 신촌 캠이 아니라 원주 캠이었다,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런 식으로 좀 학력을 속여서 왔다가 계속 이렇게 인증을 하는 과정에서 들키는 경우가 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대로 어차피 들킵니다, 여러분. 어차피 저희는 이 서류를 다 받고서 받아야지 제출이 되고 다 서류가 통과가 돼야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주고 가입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 서류가 통과가 안 되면 다시 저희는 돈을 드려요. 이게 만약에 부적합이라고 중간에 저희가 생각이 들면 여러분 회원님 가입할 수 없으신 분이세요, 이러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다시 결제하신 거로 환불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사람 만나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저희도 좀 더 회원님을 위해서 좀 더 잘 일을 도와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수 줄 것 같아요. 좀 이런 경우도 있는데, 결혼 관련된 경력을 속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상담 받으러 오셨는데 몇 톤이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번에 재혼이래요. 그래서 그냥 재혼인 줄 알았죠. 그때는 그냥 재혼일 하니까. 그러면 관련된 서류 제출해 주시고 신원 인증 이거 과정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류를 떼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거의 그때 7혼? 7번 정도를 결혼을 하셨는데 그냥 한 2번 정도 결혼했다, 이렇게 속이셨더라고요. 근데 또 이 7번도 4-5번 이상이 국제결혼, 그래서 필리핀, 베트남 이런 그런 쪽으로 이제 하셨던 분이시더라고요. 회원님들은 저희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러신 분들은 절대 가입을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소중한 회원님들을 이런 분들 소개시켜주면 나중에 또 부정이슈 생깁니다. 항의 들어오면 저희가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죄송하지만 이렇게 조회를 해보니까 이런 말씀과 다르게 이런 컨디션이시기 때문에 가입하기가 힘드세요 라고 이렇게 하고서 그렇게 됐던 경우도 있었고, 근데 한 7원 정도 되면 솔직히 이제 혼자 사실 때가 되지 않으셨나? 그래서 그 정도면 결혼 중도까지 된 것 같아요. 사실 그 정도면 솔직히 혼자 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 본인은
뭐 초혼이래요. 전문직이셨어요. 능력도 좋으시고 월에 뭐 1,000 이상 버시고 뭐 초혼이셔가지고 아직 뭐 공부하시고 하시느라 뭐 늦게 결혼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또 신혼 인증을 또 거쳤죠. 또 이렇게 막 파니까 뭐가 나왔냐면 자꾸 막 회원님들 양파 까듯이 뭐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또 이제 사실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거를 하면 이제 혼인을 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혼에 대한 어떤 경력이 있으시면 저희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재혼으로 빠지세요, 이분은.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사실혼이라고 뜬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면 초혼 서비스에 가입하실 수 없으시고 굳이 가입하고 싶으시다면 재혼 서비스에 가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말씀하셨던 게 자기가 여기 말고도 다른 결혼정보회사에도 가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거 뭐 똑같이 냈는데 거기는 초혼으로 자기는 가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는 안 되고요. 진행을 하고 싶으시면 재혼으로 가입을 하셔야 된다. 이건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으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재혼으로 하겠다 하셔서 이제 그쪽은 초혼으로 아마 진행하시는 것 같고 이중으로 진행하시더라고요. 좀 뭐 돈이 있으시면 뭐 이쪽도 저쪽도 뭐 빨리 결혼하고 싶으신가 보죠. 뭐 그거는 회원님들 선택이시니까 이쪽은 재혼, 저쪽은 초혼으로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케이스로는 가족 관계를 숨기시는 경우예요. 근데 이거는 자의적인 경우와 타의적인 경우, 의도한 경우와 의도치 않은 경우 두 가지로 이제 나뉘는데요. 의도한 경우는 좀 이런 분이에요. 남자분이셨는데 남매가 한 6명이 있으셨던 거예요. 맨 처음에 이제 상담 받으실 때는 뭐 형제 뭐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다 물어보잖아요. 물어봤었을 때 뭐 누나가 위로 한 2명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뭐 그 정도야 뭐 쏘쏘하죠. 저희 할 때 뭐 재적등본 이런 거 다 떼거든요. 가족관계 증명서 뭐 재적등본 이런 거 다 떼는데 보니까 뭐 위아래로 한 3명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니 회원님 이러면서 이거를 떼니까 말씀하신 거랑 너무 다르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사실 누나랑 뭐 이제 여동생 때문에 결혼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저도 좀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이거를 솔직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면 가입을 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러니까 근데 자기가 뭐 솔직히 안 하면 뭐 결혼하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고민이 된다 이러길래 이런 건 솔직히 오픈을 해야 된다 회원님이 선택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솔직하게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뭐 잘 생각하셨어요 하고 했는데 그분은 첫 번째 미팅에 만났던 여성분이랑 잘 되셨어요 결국은. 네. 바로 원래 근데 첫 번째 미팅 때 잘 되기도 힘들거든요 사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누나가 좀 있는 남동생 분이 좀 너무 시집살이만 안 한다면 오히려 좀 더 괜찮은 게 여자 말을 좀 잘 듣기도 하시고 여자 마음을 좀 더 잘 아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었을 때는. 그래서 실제로 좀 그런 분들이랑 상담을 할 때는 제 말을 좀 잘 들어주세요. 좀 이해하신 다음에 본인 얘기 좀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작가님 살면서 혹시 재적등본 떼보신 적 있으세요? 뭐 주소지를 어디서부터 어디서 뭐 옮겼고 어디서 태어났었으며 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다 나오는 거거든요. 재적등본을 떼다 보면 출생의 비밀을 아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숨겨진 이복 동생이 나오고 알고 보니까 자기가 혼의 자식이야. 뭐 사랑과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의외로 많아요 사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프로필 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밌고 흥미진진하고 더 무서운 썰을 들고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얘기 재밌으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봬요. 안녕.